네, 장이 또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머닝 전략 시장에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과 함께 또 섹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창윤 GL 리서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수가 꽤 많이 올라온 레벨에서 AI 거품론, 버블론 이런 게 오면서 우리 시장도 꽤 크게 지난주에 조정을 크게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보면 또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미국 셧다운 종료 기대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AI 사실 조정론은 뭐 어제 오늘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 AI의 조정과 함께 시장의 흐름들을 좀 오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고 갈게요. 일단 큰 틀에서는 대세에 변함이 없다. 네. 시장의 지금 상승 국면에서는 변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버블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죠. 8월 달에는 샘 알트만 CEO가 AI 버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그에 따른 우려감이 불거졌으나 그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인 가운데 바로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 10월 달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과 26년도 캐펙스 투자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졌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고점을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챗 GPT 관련된 이제 추가적인 투자 이런 부분 자체가 과연 어떤 식으로 오픈 AI에서 일어날 것인가. 투자 규모만 하더라도 1조 달러가 훌쩍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에 따른 자금 재원을 어떤 식으로 조달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따른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 지급 보증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이 시장 우려감을 좀 크게 키웠었죠. 그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와 맞물려 가지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지난주 한 주를 크게 좀 짓누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대략 고점 대비 8% 그리고 코스닥은 6%가량 크게 밀리는 가운데 오늘은 어느 정도 반등의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어요. 시장 일각에서는 저 주위에서도 좀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했었는데 약간은 좀 쉬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변동폭이 너무 커서 그렇죠. 그렇죠. 뭐. 변동폭 네. 자체가 우리가 사이드카 걸렸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요. 네. 그만큼 워낙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중심으로 비트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포지션 같은 경우를 좀 꺾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일정 부분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측면에서 좀 숨고르게 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시장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 그러니까 증시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증시 애탈권 규모는 88조 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신용잔고가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는 우리가 크게 축소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25조 8천억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최대치 구간을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작년 8월 달에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그때 이제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걸렸을 때 하루에 이탈했었던 폭이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조 2천억까지 나왔습니다. 하루에 신용잔고가.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빠질 때 신용잔고가 더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우리가 떠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의 흐름주를 주도주로 다시 재편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소외주군에서의 순환매를 좀 갈 것이냐. 물론 뭐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대형주들이 워낙 그 반도체, 전력, 뭐 AI 쪽에 조금 쉬어주면서 코스닥 쪽의 소형주가 가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었는데 그렇게 가는 것 같다가 시장이 흔들리니까 이제 같이 밀렸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의 어떤 주도주 전략 그리고 또 소외주 가운데서는 새롭게 좀 떠오를 수 있는 주도주군으로서는 어떤 걸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사실 저는 AI 인프라 쪽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반도체 주도에서 AI 인프라로 확산 자체가 나타나면서 전력기기 뭐 이런 전력 쪽. 설비라든지 전선이나 최근에는 뭐 통신, 2차 전지, ESS, 연료전지 이렇게까지 확산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AI 버블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나타나면서 반도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고 지난주 외인이 7조 3천억 팔 때 70% 이상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종목에 집중이 되었었죠. 그러면서 반도체가 흔들릴 때 AI 인프라도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히려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최근에 지금 시장 흐름 자체는 결국 반도체 어느 정도 공급 부족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서 전력의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화두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쪽은 계속 가져가야 될 주요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년까지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긴 호흡에서 투자하게 된다면 AI 전력 인프라가 크게 조정이 나왔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네.
전기, LS 일렉트릭, 최근에는 일진전기에 이르기까지 키맞추기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 밀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네. 오히려 그쪽을 담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로 가야 돼. 근데 주도주가 이제 조정이 또 조정받는다고 소리 나가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살만한 가격대가 아니니까 여전히 높으니까 고민이 있는 건데 그쵸. 어쨌든 그쪽은 중심 주도주라고 보고 오늘은 이제 이 그 밖에 섹터에서 좀 볼만한 곳들 주로 뭐 올라온 게 2차 전지도 좀 올라왔고요, 그죠? 네. 또 뭐 바이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주목하시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사실 이 개선폭 대비해서 2차 전지보다는 사실 바이오 쪽이 상당히 내년도 이 개선폭 자체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달 사이 보면 2차 전지는 적게는 50에서 100% 이상 올라올 때 제약 바이오 쪽은 올라오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크게 시장이 흔들릴 때 보면 AI 쪽이 붙어 있었던 쪽 자체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못 갔었던 바이오, 비만을 중심으로는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시장이 만약에 좀 흔들리는 가운데 한 2, 3주 쉬어가는 국면이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틈새 전략으로서 바이오 쪽을 연말에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측면에서 오늘은 바이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오 지금 시점에서 주목할 포인트와 함께 주요 종목들 점검을 좀 해주세요. 네. 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학회 모멘텀이죠. 그렇죠. 지난주에 있었던 게 SITC, 미국의 면역 학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서 나오다시피 11월 달에 바이오 유럽부터 해가지고 월드 ADC 컨퍼런스, 그리고 비만 학회,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면역 항암학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간학회, 미국 혈액학회, 애쉬라고 표현하는 혈액학회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주요 참가 기업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SITC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셀트리온 쪽이었어요. 미국 쪽의 바이오 시밀러 쪽.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CDMO뿐만이 아니라 신약 개발 관련해 가지고 이중항체 그리고 다중항체 관련된 신약 파이프라인 이런 부분 자체를 발표했다는 측면에서 이런 파이프라인 확장 이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혈액학회가 12월 6일부터 9일까지 바로 다음 일정으로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름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이런 치료 후보 물질 발표 이런 부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틈새 전략으로서 이런 쪽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약 바이오 쪽에서 특히 이런 바이오 벤처 쪽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50억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미친 영향은 좀 일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지나고 나면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항상 있어 왔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12월 달에 항상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 기업이나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초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때쯤 즉 12월 초 정도면 항상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현 시점에서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바이오텍들 소위 이제 뭐 바이오텍 3대장 뭐 이렇게 주목 하잖아요. 뭐 알테오젠부터 해서 그쵸. 리가크, ABL 바이오하고 그다음에 그러네. 이제 또 포인트가 비만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네. 예, 오늘 관심 종목 가기 전에 주요 핵심 종목들 잠깐 좀 봐주시면 네.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이제 꾸준히 그 모멘텀을 가져가고 네. 있잖아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벤트 이와 관련된 내용 자체는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되었고 네. 그리고 12월 8일 날 임시주총 개최를 통해 가지고 코스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런 패시브 자금의 유입 이런 부분이 내년 초에는 꾸준히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요. 알트비포 이런 SC제형 그러니까 피아주사형 플랫폼 이전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부분 자체가 꾸준히 논의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파이프라인 확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지켜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장주로서 추가적인 수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알테오젠이 첫 손에 꼽힐 수가 있고 비만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G2G 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장기 지속행제제로서 베링걸 인게라인과 이런 협업 자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5천억 미만이거든요. 근데 펩트론과 인벤티시랩 이런 종목들 비교해서 가격이 싸다 뭐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면서 최근에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쪽이 G2G 바이오 그리고 일동제약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경구용 GLP 원제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목해 볼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상 1상에서 고용량 투약
투약군이 4주 평균 체중 감소율이 9.9%로 일라이릴리우 오포글리프론이 6.4%, 로슈 후보 물질이 7.3% 감안했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측면에서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만 쪽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SITC 쪽에서 셀트리온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이런 다중항체 신약 관련돼서 전임상 결과 이런 부분 자체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바이오 쪽은 뭐 이렇게 모멘텀과 분위기가 될 때마다 얘기를 해주시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안다. 근데 무슨 종목을 모르냐? 지금 항상 그런 거잖아요, 바이오. 그죠?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주목할 기업은요. 네, 제가 오늘 좀 준비한 기업은 사실 D&D 파마텍이에요. 네. 앞서 비만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비만 쪽이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그래도 시장은 좀 지난주에 중심을 잡아줬었던 부분이고 이러한 모멘텀이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니죠. 미국에서는 이제 메세라 이런 매각이 있어요. 이쪽은 사실 코로나 때 우리가 바이오 벤처로서 그때 이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나 구글 벤처스 등 이런 그 바이오 벤처 쪽에 특화되어 있는 이런 그 투자 펀드 쪽에서 만들어진 기업인데 지금 설립된 지 채 5년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10조 원이 훌쩍 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가지고 화이자나 지금 노버노디스크 측에서 서로 간에 이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세라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GLP-1 계열의 경구형 비만 치료제 하고 있고 메시 치료제를 DD01이죠.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D&D 파마텍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시장 흔들리는 것 대비해서 안전판 역할로서 이런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오늘 D&D 파마텍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펩타이드계 약물 경구화 플랫폼이죠. 오랄링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메세라와 이제 경구형 비만 치료제 멧0900 임상 1상 이런 부분 자체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4주차 투약 탑라인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꾸준히 확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임상 지금 그 1상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중간 결과 발표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을 했고요. 내년 초에 이와 관련돼서 최종 임상 결과 이런 부분 또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 이후에 추가적인 그와 관련된 메세라와의 협업 그리고 메세라가 이제 매각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가치 재평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D&D 파마텍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한 주당 3주 무상증자 이런 모멘텀 자체도 꾸준히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시장에서 좋은 평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11월 14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 주잖아요. 네. 그런 부분 측면에서 한번 이런 부분을 좀 받고 넘어갈 수 있겠다 한다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관심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향후 상장 예정일 12월 5일이기 때문에 연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좀 투자 성과 이런 부분도 좀 걷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하면 일단 단기적으로 그 물량 부담을 좀 소화하고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되는데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신주 상장한 기업들 그중에서 이제 그 주수 자체가 얼마 안 되는 기업 자체는 오히려 추가적인 물량 자체가 내놓는 것 자체가 주주가치 제고 측면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무상증자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고 있는데 제 가격을 찾아가는 이런 리바운드 측면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가격적인 측면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특히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런 부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조정시 매수 전략 목표가는요? 목표가는 34만 원까지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한 27만 5천 원 정도 지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고점이 34만 2,500원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현 시점 기존 고점 라인까지 한번 바라보면서 현 시점에서 대략 한 25%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28만 원 이 부분은 하회한 모습이었는데 24만 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24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바이오 얘기했고요. 관심주 D&D 파마텍이었습니다.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